안녕하십니까. 송 교수의 시사 분석 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46분 정도 됐습니다. 제 스마트워치인데요. 이제 잠시 한 15분 정도 후면 4시가 되는데, 4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투표가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주일 전 이 시간쯤에는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일주일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뉴스지상에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관련된, 계엄령과 관련된 여러가지 그 뉴스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담화를 새로 했는데 국민들이 또 분노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돼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 가결 쪽으로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한 7명 정도 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상태고, 또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탄핵 가결로 투표를 할 국민의힘 위원들도 이제 있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은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정면 돌파를 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 하야하는 방식으로 택했다가 국민의힘 정당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겠다가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꾼 상태고요. 뭐 누구나 입장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뀔 수도 있죠. 어느 누구나 말 바꿀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또 있는 거겠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튼 오늘 2차 탄핵안이 국회 투표 오늘 4시에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론이나 어떤 TV, 언론 이런 데서는 그걸 무조건, 물론 정보를 습득하는 건 좋은데 무조건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 TV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유명인이, 그게 정치인이 됐든 연예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자살했다. 그럼 우리가 왜 그 사람이 자살했을까?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까?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주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살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느냐면, 왜 자살을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자살을 했을까? 이렇게 해서 일단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할 정도의 마음을 먹었으면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굳이 자살까지 해야 되냐? 좀 더 참아보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겠냐? 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그렇게 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항상 어떤 결과가 있으면 원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굳이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냐? 뭐 미친 거 아니냐? 제정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사실. 그렇게 그런 극단적인 결과를 선택한 것도 잘못된 방법이죠. 그렇지만 그거에 추가적으로 왜 그런 극단적인 계엄령 선포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도 정말 다른 한편으로 중요합니다. 원인 분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원인은 민주당의 탄핵이 지금까지 20번이 넘었다. 국정 마비 상태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문제를 걸고 있다. 선관위에 문제점이 많다. 그렇죠. 인사채용 비리라든가 투표함 관리의 허술, 서버 보안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 것으로 보이죠. 뉴스에도 이제 나왔었고요. 그러면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계엄령 선포라는 그런 극단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은 무엇인지 진실을 파헤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그 탄핵 그쪽에만 결과에만 치중하지 말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는지 잘못한 것인지 이런 거는 정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국회의원들을 감금 체포하라고 했다는 등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랬는지 등등 여러 가지 진실 여부는 이제 파헤쳐야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만 보고 우리가 그것에만 가지고 집중해서는 안 되고요. 다른 시각으로도 또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는 하는데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을 권리는 있는데 국회의원을 해임할 권한이 없어요. 다른 어떤 나라는 해임할 권한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할 수가 있죠. 근데 국회의원 탄핵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사실 국회의원들도 많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전 세계 대통령 탄핵은 지금까지 2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어느 한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될지 기로에 놓여 있는데 가급적 대통령이 정말 탄핵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그런 잘못이 저지른 게 확실하다. 여러 가지 사실 여부, 진위 여부를 파악했을 때 그렇다면 탄핵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그런 일은 없었으면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진실이 잘 파악해지고 난 다음에 부당하게 탄핵된다거나 또는 그의 반대의 경우나 이런 일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여러 진실을 파헤친 후에 잘 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에 해당된다 또는 뭐 여러 가지 탄핵 요건에 맞다 그러면 그에 대한 처벌은 뭐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와 별개로 왜 탄핵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증신을 밝히고 선관위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도 밝히고 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도 진실을 파악해서 필요한 거는 수사하고 개선할 거 개선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이 이제 54분 정도 됐는데 5분 정도 후면 이제 투표가 시작되겠네요. 한번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